반갑습니다 형님들. 지입 사기에 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군산 이 물류의 실체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차 대기 중에 잠깐 짬을 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촬영을 끝내야 됩니다. 거두육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W 물류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광고성 게시글과 광고성 영상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물류회사, 지입차 분양업체 등의 그럴싸한 탈을 쓰고 있죠. 어떤 곳일까요? 광고성 게시글과 광고성 영상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온갖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죠. 물론 달콤한 말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화물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 집에 잘 못 들어간다, 잠도 줄여야 한다 등등의 들어보면 겁나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각오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쓴소리도 함께 늘어놓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본인들 말이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요즘은 사탕 발린 소리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기꾼이라는 걸.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홀린 다음에 그 다음은 너무 뻔하죠.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형님들. 이런 업체들의 슈킹 방법은 제가 이미 많은 영상들과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W 물류가 슈킹한 방법에 대해선 저의 표현을 대신해서 제보해주신 사장님들의 진술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과정에서의 슈킹. 분양이란 건 얘들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1번 차량 가격 정가 판매. 이 말이 무엇이냐, 차량을 구매할 차주에게, 예비 차주에게 차량 정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차량 제조사나 딜러들이 해주는 상품권이나 현금 할인 이런 거 없이 차량 정가를 그대로 주고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조사나 딜러들이 해주는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재고차 할인금 같은 건 어디로 갈까요? 누가 먹는 걸까요? 당연히 W 물류가 가져갑니다. 윙바디와 가변축 장착 비용의 슈킹. W 물류에서 특정 업체들을 지정해놓고 대량 발주를 함에도 할인 같은 건 없고 되려 400에서 500 정도의 바가지가 발생하셨다고 하네요. 특정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놓고 거기만 계속 이용을 하는데도 할인이 없다는 거예요. 되려 몇백의 바가지가 발생하셨다고 하네요. 자, 3번 넘버 임대 시 보증금 슈킹. 영업용 넘버를 구매할 금액이 없어서 임대할 시에 그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300 정도면 되는 거를 한 1000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1200만원의 비싼 입회비 징수. 이거는 영업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속된 배차를 해주고 약속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프리미엄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대략 4천만원 가량 비싸게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죠, 마지막 네 번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류한다고 말씀드렸으니 그거 빼고 대략 3천만원 가량 비싸게 차량을 구매하신 거겠죠. 그렇게 차량이 출고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죠. 일을 시작하시고 난 뒤에 생겼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와 똑같이 사장님들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시작 후에 생긴 문제점들. 1번 처음에는 배차를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할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띄게 배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배차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2번 매출 보장제라고 한 달에 1000만원의 매출을 W 물류가 보장해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많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순수 매출 1000만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1000만원이라는 것. 그럼 순수 매출은 9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달 기준 25일 근무를 해야 만근이라고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만근을 해야 매출을 보장해준다는 것. 여기서 만근은 25일 날짜만 채우는 게 아니라 W 물류 측의 일방적인 배차를 100% 다 소화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날짜만 채우는 게 아니라 W 물류의 배차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다 소화를 해야 만근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W 물류 측의 배차 하나라도 거부를 한다면 만근은 물 건너가는 것이며 매출 보장 또한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장해준다는 것도 부가세를 포함한 1000만원이지만 그것조차도 만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W 물류 얘들이 하청의 하청 정도의 수준이라 운임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단가로 매출 맞추려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단거리 운행 하나, 중장거리 운행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 운송, 이런 식으로 하루에 운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죽는 겁니다. 늦어도 아침 8시에 눈 떠서 일찍 끝나도 다음날 새벽 2, 3시인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몽롱해지고 한 달이 넘어가면 의식 없이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W 물류가 홍보하는 매출 보장제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처음에 계약할 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죠. 왠지는 잘 아시겠죠 형님들. 자, 그리고 일 시작 후에 생긴 문제점들. 3번 W 물류 또는 W 물류 배차부에 불만이 많은 차주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배차 불이익을 줍니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 장난질하고 그랬던 양반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니들도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나 정말 하루에 2번씩 기도할게. 니들도 꼭 그렇게 나랏밥 먹으면서 살길 바랄게. 자, 문제점 4번. 불만이 있는 차주들은 블랙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결제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계약서 상에는 30에서 45일 결제로 되어 있으나 갖은 핑계를 대며 60에서 80일 이후에 결제를 해줌으로써 회사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60에서 80일 결제요. 2달에서 3달이라는 거잖아요. 도라이 새끼들 아닙니까? 최대한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점 5번. 뭐 물론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문제점이 수백 가지는 있을 텐데 사장님들이 말씀해주신, 진술해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입니다. 정기적으로 차주 모임을 한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되려 그 차주 모임을 W물류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W물류가 광고하는 게시글에 있는 회식 사진은 3, 4년 전 사진이라고 하네요. 뭐 이건 더 안 읽어도 알겠는데요. 당연하지. 차주님들이 모이면 W물류 욕만 하실 텐데 그걸 W물류가 밥까지 먹여가며 자리를 만들어준다? W물류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망물류도 그렇게 광고했었거든요. 정기적인 차주 모임. 그러니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 뭐 얘네들 수법은 뻔하죠. 병신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쌩지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사장님들께서 알려주신 내용들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건 얘네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새끼들의 똑같은 수법들인데 그 똑같은 수법들이 다들 너무 뻔하고 똑같아서 이제 막 하품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루해요. 그 와중에 군산 이물류가 너무 참신해서 놀라웠던 거죠. 이 정도만의 내용이었으면 W물류니 어쩌니 하면서 영상 만들 것 없습니다. 그냥 지입차 분행업체라는 것들의 실체 뭐 이 정도의 제목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코 가볍다거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란 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3대를 멸해도 모자란 일이에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형님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워낙에 같은 아이들이라 서론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큰 문제점, 얘들의 가장 큰 문제점. 자, 그런 광고들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차량을 분양받고 거지 같은 일이라도 묵묵히 해 나가십니다. 군산 이물류의 피해자분들과 같으시죠. 내 가족을 위해 일은 해야 합니다. 밤낮 없이 운전대 잡으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군산 이물류와 달라집니다. 군산 이물류는 완제급이란 장난을 쳤죠. 이건 제도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제도라고 표현하면 완제급이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수원 W물류는 다른 장난을 치네요. 아니죠, 이건 장난이라고 얘기하기도. W물류는 고의부도를 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형님들. 고의부도로 추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W물류 소속 50여 명의 사장님들께 운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자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운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장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으신 뒤 W물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W물류의 법적 대표는 임모 씨입니다. 그런데 임모 씨는 배차부에 소속된 일반 직원인데 법적 대표로 되어 있는 네, 바지 사장이죠. 이 아이가 왜 대표인지, 왜 바지 사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 아이랑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오모 씨를 찾습니다. 오모 씨는 W물류에서 가장 많은 권한이 있으며 직함은 부장입니다. 희망물류의 2부장처럼 제 추측이지만 이 양반이 실질적인 대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5부장이 사장님들께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자금을 총괄 담당하던 정모 씨가 있습니다. 정모 씨는 직함이 이사이고요. 정 이사가 횡령을 했답니다. 정 이사가 W물류의 돈을 지 목구녕 밑까지 쑤셔 넣어서 지금 W물류에 돈이 없답니다. 걔가 다 먹고 튀어서 사장님들 운임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부장은 정이사가 돈을 집어삼키는 걸 당연히 몰랐고요. 그렇겠죠. 알았어도 몰라야죠. 근데 잠시만요, 형님들. 제가 자꾸 정이사, 오부장, 임모씨 이러니까 형님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누구건 우리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W물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턴 호칭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열받은 사장님들은 이제 그 횡령했다는 새끼를 찾아가십니다. 사장님들 스스로 어디 있는 것 까지 알아내서 그렇게 찾아갔지만 아쉽게도 실제 만나진 못하시고 통화밖에 못하십니다. 그 횡령한 새끼가 통화상으로 얘기를 하네요. 일주일만 기다려달랍니다. 해결하겠다고. 그렇겠죠. 아니 뭐 기다려달라고 하겠지. 도망을 가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으신 사장님들은 그래 일주일을 기다려 보십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다리던 운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제2물류라는 신생업체가 생겼습니다. 제2물류의 대표를 보니 오모씨네요. 아까 말씀드린 W물류에서 부장을 맡고 있던 그 오모씨네요. 그 오모씨가 대표로 있는 제2물류라는 신생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W물류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던 화주들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W물류에서 제2물류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이번에 W물류로 입금해 주셔야 될 지난달 운임들을 제2물류로 입금해 달라. 단순히 사업자 명과 대표만 변경되는 것이니 염려치 마시라. 그냥 입금만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화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W물류가 받아야 할 운임들을 제2물류의 계좌로 입금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형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일단 사장님들께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건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그 새로운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은 일단 제외해 두더라도 더 이상 W 물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안 되잖아요. 왜? 당연히 우리 사장님들이 계좌 가압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들은 사장님들한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2물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면 그 돈은 지킬 수 있죠. W 물류와 계약되어 있던 사장님들과 제2물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사장님들은 지금 당장 제2물류로 가압류를 걸 수 없잖아요. 사장님들은 날벼락 뒤에 또다시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신 채 그냥 사장님들끼리만 의견을 나누던 중 제2물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느냐, 우리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니 일단 일부터 하자. 일은 해야 되잖아. 그 지나간 W 물류는 일단 제쳐두고 새로운 제2물류로 와서 일해라. 그렇게 하면 못 받은 운임 중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챙겨주겠다. 하지만 제2물류로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법대로 해라.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형님들. 이 새끼들이 당연히 줘야 할 돈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쥐새끼처럼 피해가며 교묘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W물류와 J물류의 다른 점은 사업자 등록증상 법적 대표가 다르고 횡령했다는 정의사라는 놈이 서류상 없어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시스템, 거래처, 직원들,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사람까지도 같습니다. 아, 채널 이름도 변경은 되었네요. W에서 J로. 사장님들이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거의 모든 게 같은데 사장님들이 과연 믿으실 수 있을까요? 얘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W물류 또는 J물류에선 그 횡령했다는 그 새끼를 왜 고소하지 않고 있죠? 니들도 피해자인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들이 같이 고소하자고 했을 때 거절했다면서. 늘 내세우던 정직과 신뢰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였나요? 이름이 W물류에서 J물류로 바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그 채널의 영상을 거의 다 시청했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증스러웠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고 찾아가신 사장님들의 현재가 지금 이렇다는 게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육성으로 욕이 계속 나왔습니다. J물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화주들에게 영업을 해서 차주들에게 화물을 배차해주는 물류업체,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취득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태 서비스, 종목 물류 컨설팅의 차량 분양업체,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자가 있습니다. J물류라는 이름으로. 물류업체는 알겠어. 근데 이 업태 서비스, 종목 물류 컨설팅의 차량 분양업체, 이 업체는 뭐지? 이 사람은 영상에서 자기가 J물류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J물류가 물류업체가 아니었네? 물류업체 J물류는 대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W물류에서 부장으로 있던 오모씨. 그럼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건 뭐지? 차량 분양업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홍보성 영상들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물류업체 J물류와 계약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분양 수수료를 받는 외부 업자입니다. 물류업체 J물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W물류와 J물류는 전혀 다른 업체인데 둘을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대응을 하겠다고. 근데 뭐 다르긴 하네요. 본인이 대표로 있는 J물류는 물류 컨설팅을 하는 차량 분양 업체, 딱 그거기 때문에 화물 운송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튼 전혀 다른 업체라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지만 어떤 대응을 하실지, 그 말씀하신 대응이 어떤 거일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자격으로 대응을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한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응을 하시면 저 또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너무 많은 자료들을 주셔서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큰 요지만 담아서 W물류, J물류 그곳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라는 정도만 전달해 드리는 거니 말주변도 없고 정리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형님들, 여기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쪽에선 운임을 받지 못한 사장님들이 아직도 다투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선 새로운 차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겪어보지 못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화물 운수업을 준비하시는 형님들,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시오. 물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화물업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굳이 돈 들여 차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월급 기사직부터 경험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제가 지입 사기 첫 번째 영상에서 군산 이 물류에 대해 얘기한 후 너무나 감사드리게도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귀찮은 일이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친 세상에서 미친놈들 상대하려면 저만큼 미친놈이 상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형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면 이러한 정보들이라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무리는 W물류, 아니죠,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J물류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의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화물업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